이슈 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 정채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정채연 씨.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우리 오늘도 민생과 인생을 얘기해주는 이슈 피플을 자랑해 주셔서 조영남 씨께 감사드리고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시면 잘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제품 불매 운동에 이어서 여행 보이콧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 국경 정책에 세계인들의 반감이 커진 여파인데요. 네. 미국 국제무역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에 항공편을 통한 미국 방문자 수가 1년 전보다 거의 10% 감소했다고 해요. 네. 미국 여행 감소와 보이콧에 따른 타격이 거의 900억 달러, 약 128조 7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특히 미국의 반감이 커진 캐나다인들이 미국 여행 보이콧 중심에 서 있다고 하고요. 네네. 유럽 관광객들도 미국 여행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의 반발도 큽니다. 하버드대가 트럼프 정부에 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정부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 어떤 정권도 대학의 지시를 내리지 못한다라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트럼프 정부는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 중단, 또 다양성 우대 정책 폐지 등을 하버드대에 요구했었어요. 네.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조금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거죠. 네. 하지만 하버드대가 이거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거다. 네. 또 학생 선발과 교육은 대학의 권한이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맷집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맷집이 미국 대학 내 가장 많은 약 76조 원에 달하는 기금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76조가 하버드 대학 기금이에요? 네. 다른 대학들이랑 비교해도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와. 네. 이렇게 기금이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달에는 이미 7억 5천만 달러의 채권까지 발행을 해서 실탄을 두둑히 마련해 놓은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하버드대가 최전선에 선 모습이고요. 그런데 네네. 앞서 컬럼비아대가 네.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저런. 좀 수그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하버드대가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니까 컬럼비아대 임시총장도 교육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합의를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아하. 또 이 밖에 프린스턴대 등 다른 대학들도 하나둘씩 성명을 내면서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조금씩 읽힙니다. 야, 이래서 깃발을 누가 드느냐가 중요해요. 네. 이거 저기 콜롬비아대는 좀 창피했겠다, 그죠? 그러게요. 나중에. 이렇게 하네? 하고 좀 약간. 아마 동문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싱크홀 등 집안 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전국의 이 지하개발공사가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네, 당장 지난 일요일에는 부산 사상구, 서울 애호개역 쪽에서 싱크홀, 땅꺼짐이 발생했고요. 그랬죠. 광명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선 붕괴 사고가, 또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명일동에서도 어우, 너무 땅꺼짐 컸어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광명 붕괴 현장에선 엿새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저런, 네. 참 이렇게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집안 침하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하개발공사가 지목되는데요. 네. 지하 안전평가 실시 건수가 2019년엔 211건에서 2023년에 395건으로 1.87배 늘었습니다. 네. 이 지하 안전평가가 뭐냐면 10m 이상의 굴착이나 터널 공사를 진행할 때 받아야 되는 절차인데요. 네네. 이 지하 안전평가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지하 개발 사업도 똑같이 증가를 했다는 의미겠죠. 그랬겠죠.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경기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이런 집안 침하 사고도 많고요. 그렇군요. 같은 기간 동안 깊이 28m 이상의 굴착 공사도 2.23배 늘었습니다. 와,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이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 개발은 해야겠는데 네. 건들면은 어디가 이게 금가고 무너질지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철도 지하화 이런 얘기도 한창 막 공약으로 나왔었는데 진짜 걱정입니다. 불안해서 다니겠어요. 네. 근데 그 최근 집안 침하 사고가 있던 곳 공통점이 모두 지하 공사 현장이거나 지하철역 부근이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 전에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분별한 지하 개발이 집안 침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동시에 네. 상하수관 손상의 간접적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최근 7년 동안 발생한 집안 침하 원인 중에 노후화된 상하수관 손상이 814건으로 60%에 달했어요. 네네. 서울 하수관로의 30%는 50년이 넘어서 굉장히 노후한 상태고요. 저런. 참 무분별한 지하 개발이 집안 침하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보다 입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6일이고 세월호 참사 11주기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죠. 맞습니다. 매년 4월 16일이 되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네.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써 11번째 봄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그러니까요. 4.16 재단은 오늘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을 엽니다. 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도 오후 4시 16분에 맞춰서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기민기억식을 열고 시민기억식을 열고. 시민기억식을 열고 네. 묵념과 헌화, 추모 공연 등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네. 이 세월호와 떼어놓을 수 없는 공간이 전남 진도군 팽목항이잖아요. 그쵸.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기억관에서도 기억식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광장과 목포 신항 등 광주 전남 곳곳 또 울산시 교육청에서도 세월호 11주기를 맞아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고요. 네. 또 세월호 참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요즘에 참 이것저것 사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경기가 나빠질 걸로 예상한 부자들이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요? 네, 한 시중은행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부자, 1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을 대중부유층으로 분류해서 조사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 4명 중에 3명이 올해 실물 경기가 악화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그만큼 자산 포트폴리오도 좀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들이 투자 의향이 있는 자산 1, 2, 3위가 예금, 금, 채권이에요. 어허. 모두 안전자산이죠. 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부동산 시장도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음. 관망세가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해외 주식과 가상자산에 이런 시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특정 세대가 있었습니다. 특정 세대. 네, 좀 젊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세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좀 젊은 세대인데요. 40대 이하 부자 이른바 영 리치입니다. 예. 이 영 리치의 평균 자산이 60억 원대 부럽네요. 네. 네, 이 중에 금융자산이 절반 정도 3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네. 이들의 주식 보유율이 78%로 50대 이상의 올드 리치보다는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특히 해외 주식 비중이 약 30%로 나타났어요. 영 리치들은 해외 주식 비중을 올해 40%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네. 또 가상자산 보유율이 29%입니다. 네네. 이들이 보유한 금융 상품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 그래도 올드리치의 3배의 수준이에요. 네.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 경험을 쌓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금융권에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안정형이냐 맞아요. 모험형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아마 이분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좀 적극 모험형 네, 적극 수익 추구형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아, 그렇군요. 아까 이게 젊으니까 좀 여유가 있고 나중에 네. 뭐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참 아직까지 그렇게 용기는 못 내겠더라고요. 아, 그럼 영리치에 해당하신다는 뜻? 아니요, 그냥 영. 그냥 네, 영. 네, 이제 리치 빼고 네, 영. 한 살씩 먹어가는 영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하철 소매치기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적지 않게 발생해요? 그러니까요. 경찰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2년간 지하철역과 전동차에서 총 587건의 소매치기 등 절도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어렴풋 짐작해서 매일 한 건씩은 아니어도 무조건 이틀에 한두 건 정도는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경찰은 소매치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절도 및 작물죄 혐의를 받는 72명을 검거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들 중에 한 명은 전과 10범,
네. 출소 2개월 만에, 또 다른 한 명은 전과 12범으로 출소 6개월 만에 범죄를 저진 거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하철 내 소매치기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전동차, 승차장에서 주로 발생하니까요. 네. 지퍼 열린 가방이나 잠금 장치 없는 가방을 이용하는 분들 특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 지하철 타보면은 진짜 가방이 다 보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열린 채로 타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맞아요. 보이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안전한 건 맞는데 너무 믿는다. 불안하잖아요. 너무 믿는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단디해야 될 때 네. 같아요. 예.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퀴즈 내주셔야죠. 네. 잘 채운 퀴즈는 뭔가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시민들의 금품을 노린 상습 땡땡땡땡 범이 경찰에 붙잡혔죠. 네. 과거엔 이게 흔했는데 요즘엔 현금도 잘 안 쓰고 네. 또 우리나라 CCTV 공화국 아닙니까? 네. CCTV가 도처에 깔려 있어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였습니다. 네, 이것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방금 전 마지막 소식에 나왔던 그거군요. 맞습니다. 오, 네, 땡땡땡땡 4개. 네. 자,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이 안 계시니까 힌트 요정의 직무 권한 대행. 네. 빨리 임무를 수행해 주세요. 네. 자, 힌트. 네, 오늘도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소매를 치고 지나가는 거에서 유래를 했어요. 다른 힌트가 닮아가시나? 네, 직무대행이니까요. 너무 네, 그냥 네. 준다. 대행을 예. 해야겠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찾아보니까 조선 시대에는 소매 자르기 굉장히 넓었잖아요. 넓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건을 맞아요. 넣어두고 좀 다니는 소중한 풍습이 것들을 있었고, 넣었죠. 예. 네, 그러면서 이게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이 반대 수법으로 소매 넣기라는 수법 범죄도 있대요. 도둑질할 때. 누명을 씌우는 거죠. 오히려 네, 그 사람 소매에다가 물건을 넣어요? 넣어버려서 묵직해질 얘가 텐데. 이 사람이 내 거 훔쳤다. 어머, 이런 저런. 식으로 반대 수법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그냥 다 드렸어요. 네, 예, 떠먹여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 씨와 함께 있고요.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2145님, 청취율 조사하긴 하는 거예요. 1년에 4번이나 한다는데 왜 저는 물론 주변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까요? 뭐 저도 못 받았습니다. 자, 일단 02로 오는 전화 중에 청취율 조사이면 YTN 이슈앤피플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퀴즈 정답은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무료로 열어두겠습니다. 노래 나갈 동안에 정답 주시면 돼요. 노래마저 힌트다. 이거 어떻게 찾았을까? 남진과 윤수연의 노래입니다. 사치기 사치기.